중위소득 22% 이하로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복잼의 동수입니다. 오늘 시국이니만큼 자영업 하시는 분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 주부님들 많이 힘드십니다. 외출도 못 하시고요. 그리고 장사도 안 돼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오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집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가지만 확인하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우선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나는 한 2-3개월만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을 신청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이쪽에 보이시는 영상을 클릭하셔서 먼저 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 관리 창구에 업무를 보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조금 더 쉽게 안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이 3가지란 상단에 보실까요? 첫 번째, 소득, 두 번째, 재산, 세 번째, 부양의무자입니다.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이 3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노트나 A4 용지에 적으시면서 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우선 소득, 몇인 가구인지 또 중요한데요. 우선 소득을 먼저 적어 보실게요.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적으시고요. 거기서 30%를 공제를 하세요. 100만 원이면 30만 원을 빼시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나오는 금액이 시청자분의 소득입니다. 그거 하고요. 여기서 그냥 제가 알려드린 30% 공제는 생계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상단의 설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득은 간단합니다. 소득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시고요. 그리고 재산입니다. 재산은 조금 설명이 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단히 안내를 드릴게요. 적으신 재산, 자가주택 금액이라든지 땅이 있으시면 공시지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시세라든지 그런 걸 확인하셔가지고 토지 혹은 전세금 있으시면 전세금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부채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적어주시고요. 재산은 기본 공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0년 기준입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으로 나눠지는데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재산에 기본적으로 제한은 금액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얼마를 제하느냐 상단에 보실게요. 대도시 기준 6,900만 원, 중소도시 기준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입니다. 주의하세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빼셨죠? 여기서. 그리고 금융재산도 아마 적으셨을 겁니다. 은행의 예금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금융재산 기본 공제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500만 원도 빼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 각각 나오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서 살고 계신 집이시라면 빼서 나온 금액의 1.04%를 곱하세요. 살고 계신 집이라면 1.04%를 곱하시고요. 그리고 살고 계신 집이 아니시다, 그냥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땅이다 하시면 4.17%를 곱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시청자분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여기서 주거용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적용률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역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입니다. 신청하러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게 이겁니다. 혹시 자동차가 있으세요? 라고 여쭤봅니다. 자동차 기준은 조금 따져봐야 하는데요.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면 심한 정도의 장애인이신 분, 그리고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분, 그리고 1600cc 미만의 10년 이상 된 자동차를 보유하신 분, 이렇게 되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신데요. 그 외에 사정이 있으시다면 거주지 주민센터의 담당자와 상담을 거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소득 아까 계산하셨죠? 그리고 재산도 소득 환산액 변환이 됐을 겁니다. 이 2가지를 더하세요. 더하셔서 나온 금액이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이 소득 인정액으로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상단에 표 보실게요. 2020년 기준입니다. 상단에 1인 가구, 2인 가구 쭉
설명이 되고 있죠. 각각 가구 수별로 소득 인정액이 다릅니다. 소득 인정액별 기준에 이하시면 그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단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제가 소득,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로 알려드렸는데요. 부양의무자는 워낙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릴게요. 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으신 분들,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서 부양을 받으실 수 없으신 분들,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그러니까 이혼이시라든지 가정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해서 거부 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교도소 수감, 해외 이주 등 이러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를 신청해 보실만 합니다. 제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를 안내를 간단히 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수기로 계산하기 힘드신 분들은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검색 포탈에 검색하셔도 나오고요. 자, 일단은 복지로로 가셔서 설명을 쭉 드리면 복지로 사이트입니다. 자, 복지로 사이트로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은요, 이렇게 복지로라는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복잡하게 보이실 수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시청자분들께서 확인하셔야 되는 건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복지 서비스 신청입니다. 여기서 복지 서비스, 복지 정보, 온라인 신청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요거 보실게요. 여기에 보신 복지 서비스에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을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처음 보시면 복잡하실 수 있는데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리시면 여러 가지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을 계산해보기 클릭을 하시고요. 자, 공지가 뜨죠. 팝업이 뜹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참고사항입니다. 어디까지. 제 영상도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겠습니다. 가구 원수 3인에 중소도시에 거주하시는 월급 120 정도랄까요? 월급 120만 원을 버시는 분이 있다고 제가 치겠습니다. 가구 원수 3인에 중소도시에 거주하시고요. 장애가 있으신지 65세 이상이신지 30세 미만 한부모신지, 자, 요렇게 항목에다가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장애도 없고 65세 이상도 아니고 30세 미만 한부모도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자, 3명에 제가 근로소득 120이라고 했죠. 120만 원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120만 원을 입력하고요. 자,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있는데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로소득 간단히 할게요. 제가 120만 원 월급으로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요, 가정을 해서 입력을 했는데 각자 사정에 맞도록 입력하시면 되겠죠. 넘어가고, 자, 지출 요인 평균 의료비가 만약에 뭐 병원에 매달 뭐 지출이 된다 입력하시면 좋고요. 보조금, 연금, 보험료 이렇게 또 있습니다. 입력하시면 좋고요. 자, 주거용 주택이라고 돼 있죠. 일반 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한 재산입니다. 여기 보시면 임차 보증금도 포함이 됩니다. 역시 한번 잡아볼까요? 전세 보증금 3천만 원. 3천만 원에 건축 토지는 없고요. 임차 보증금 전세 3천만 원에 제가 이렇게 뭐 적었습니다. 그죠? 임차 보증금 전세금으로 해서요. 전세 3천에 만약에 전세가 아니라 뭐 월세 보증금이시면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좋겠죠. 일단은 전세로 3천만 원을 한번 잡아봤고요. 금융재산은 통장에 한 900만 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900만 원이 있고요. 차는 없고 부채는 생활부채 한 300만 원이 있다고 치고요. 부양의무자분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있으면 있는 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있다고 한번 해보고요. 자, 부양의무자가 부모, 아들, 뭐 손자, 손녀인 경우 30%,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의 친정부모 30%, 15%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생계주거 교육급여는 자, 부양비 부과율이 일괄 1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괄 10% 생계주거 교육급여는 그렇고요. 자, 이건 의료급여 산정 기준입니다. 의료급여일 땐 30%, 15%라는 말씀이세요. 자, 일단 30%로 잡고 부모님이 살아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1명 키우고 있고 부모님이 한 분 살아 계신다. 자, 부모님 한 분 살아 계시고요.
가구원 중에 부양 의무자, 자, 장애가 없으시고 거주지 역시 뭐 중소도시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이시고 장애연금 20세 이하 중증장애인 여부 없다고 치겠습니다. 가구소득은 아마 어르신들 뭐 소득 있으신 분들 잘 없는데요. 가구소득이 뭐 150만 원 정도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요. 주거용 재산은 어르신의 뭐 부양 의무자겠죠. 부양 의무자의 주거용 재산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일반 재산은 뭐 크게 없으시다고 제가 뭐 가정을 하고요. 금융재산은 한 2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부채도 어느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부양 의무자는 없다라고 해서 자,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결과 보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입력했을 때, 자, 종합적으로 나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중에서 2020년도 기준으로 적용을 했고요. 가구원 수는 3명에 거주지는 중소도시에 장애인 없고 65세 이상 다 아무도 안 계십니다. 아니오라고 했고 근로소득은 120, 사업소득 없고요. 자, 주거용 재산 전세금 3천만 원에 부채 300만 원, 금융재산 900. 자, 부양 의무자도 아까 전에 입력한 내용대로 한번 적용했고요. 자,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소득 인정액은 84만 원이며 중위소득 22% 이하로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돼 있네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 가능성이 있단 말씀이세요. 자, 이거는 입력한 자료대로 모의 계산된 거고 신청 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꼭 하셔야 되고요. 아래에 쭉 내려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참고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 결과를 참고를 하셔도 좋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어려우신 상황 중에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평소에 기초생활보장수급 제도에 궁금하셨던 분들, 간단한 설명이지만 아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알아보시고요. 해당되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시군구청 가까운 주민센터로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염병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